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사 실무법 쟁점 중에 2012년에 이제 5급 행정고시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뭐 너무나 중요한 쟁점이고요. 마찬가지로 거부 처분 이후에 취소 심판이 인용이 됐고 재거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입니다. 볼게요. 갑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치 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 사업 허가 신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갑의 위치 정보 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설비 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심사한 후에 허가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네요. 그래서 1차 거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해서 갑은 갑의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대해서 갑이 취소 심판했고, 자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그죠? 뭐 사정 변경에 의한 거부 처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결의 효력에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해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 소재, 그 다음에 목차를 쭉 봤고요. 큰 목차 1번.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안에서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후에 방통위가 다시 허가를 거부하였다면 이 허가 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속력에 위반된다면 그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속력 위반 효과는 어떨지, 그 처분의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속력에 대한 개념을 써야겠죠. 기속력. 이번 기속력이 뭡니까? 자, 1번 기속력이요. 자, 1번 기속력 쭉 다 갖고 와서 자 기속력에 대해서 여러분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먼저 기속력에 대한 의의입니다. 기속력. 일단 기속력이란 먼저 취소심판의 인용 재결 시에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죠.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한다. 자, 내용 뭐죠? 자, 첫 번째 반복 금지 의무죠. 반복 금지 의무. 그 다음 재처분 의무.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결과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먼저 반복 금지 의무요. 반복 금지 의무는 말 그대로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요 재결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이죠.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은 반복할 수 없다. 그 다음이요 재처분 의무요. 예를 들어서 재처분 의무 말 그대로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다시 처분해라. 소위 처분 명령 재결의 경우에 그죠?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다. 그죠?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당해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 첫 번째, 재결의 처분에 따른 재처분 의무 처분, 명령, 재결의 경우에 발생되는 거죠. 근데 재처분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 그리고 직접 처분 가능하다 이거죠.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신청에 따른 처분이 그 절차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처분 의무 기억하셔야 되고 결과 제거 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결과 즉 처분의 취소 그리고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 판정된 처분에 의해서 초래된 상태 그러한 소위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해서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라. 그래서 결과 제거 의무까지 봐야겠죠. 그럼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갑의 허가를 다시 거부하였다. 근데 이 다시 거부하는 것이 뭡니까?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 즉 재처분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재처분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속력의 효력 범위 문제인데요. 기속력은요. 말 그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 주체에 대한 범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시리가 이해 못했답니다. 그래서 주관적 범위 다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미친다는 거. 객관적 범위 뭐죠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재결의 주문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는 거죠.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요게 객관적 범위고요.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예요.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죠?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칩니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기속력이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겠죠? 처분 당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 무방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사안에서 볼게요. 허가 거부 처분과 처음에 허가 거부 처분이 내려졌고 그 다음 재결 후에 허가 거부 처분의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그죠? 주관적 범위. 그래서 주관적 범위는 같다. 그래서 주관적 범위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 범위 관련해서 첫 번째 1차의 허가 거부 처분과 재거부 처분이 기본적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거부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거죠. 주관적 범위에서 객관적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범위를 검토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거부 처분이 1차 허가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한 경우라면 그 재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이 위반되진 않겠지만
1차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허가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던 사정이다. 그런 경우라면 다시 허가 처분을 거부한 것, 즉 재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효력 범위까지 검토했고요. 그 다음 그러면 기속력 위반됐을 때 그 효과를 검토해야겠죠. 자, 위법성 정도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에 따릅니다. 중대 명백설. 그래서 기속력에 위반한 효과에서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자, 위법한 행위죠. 자, 위법한 행위로서 중대하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다?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사안에서 사안 검토해야죠. 자, 취소의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고요. 판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례 역시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다고 판시한 바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안에서 방송통신 그 위원회의 재거부 처분은 자,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 무효다. 당연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크게 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 변경, 어떤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해야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해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 답안을 쓸 때 그 기속력의 효력 범위, 즉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라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약간 말 그대로 좀 애매하잖아요. 다시 허가 신청을 아무 근거 없이 그죠?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죠? 기속력에 있어서 효력 범위,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출문제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 메커니즘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제적 기피 회피 요거 기출된 사안이죠? 네, 요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제적 기피 회피 잘 쓰셔야 되고 오늘 또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2008년 행정고시 변형 문제입니다. 볼게요. 사안에서 자, 취소 심판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죠. 그래서 청구 이익과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청구 기간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취소 심판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 즉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나 부작에 대한 청구여야 되고, 다음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다음 심판 청구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고 재심판 청구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사안에서 자, 취소 심판 재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갑은 자,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겠죠. 그래서 갑의 사업장이 자,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사고 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를 거부합니다. 한편 을시장은 자,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합니다. 오호라, 그죠?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또 때리네요. 갑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을시장의 관할 구역에는 자, 한 개소의 LPG 충전 사업만이 가능하고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병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죠? 허가 신청을 하였다. 됐죠? 이때 을시장의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은 취소 심판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논하라. 40점짜리. 그래서 어쨌든 사안에서
그죠? 됩니까? 논점 정리. 자, 사안에서 병에게 내려진 LPG. 자, 충전 사업 허가가 자, 일단 처분에 해당하는지 가 문제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죠. 자, 청구인 적격. 여기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다음이요. 현실적인 현실적인 구제, 원리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심판 적법성 바로 검토 들어갈게요. 그래서 취소심판의 대상 적격이요. 이거는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에 해당되어야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설문에서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는요. 결론적으로 병에게는 수익적인 처분이지만 갑에게는 동시에 침익적인 효과를 갖는 뭡니까 이런 거를 제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을시장의 허가 처분은 그죠? 허가 처분은 자, 갑에게는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제한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2조의 처분 등에 해당해서 취소심판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문제 없다. 다음, 자, 청구인 적격을 검토해 보겠다. 사안에서 여러분 행정청, 그죠? 행정청이 병에게 발급한 LPG 충전소 허가는요. 자, 제3자의 행정행위다 말씀드렸죠. 자, 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자, 다른 갑에게는 동시에 침익적인 효과를 갖는 즉 제3자효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갑은 여러분 이런 갑은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을 갑의 지위를 경원자라고 하죠. 그죠? 경원자로서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3자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경원자인 갑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무와 자,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먼저 법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뭡니까? 자,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하는 자, 의미죠. 자, 판례 역시 종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분의 근거 법률의 규정 취지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규정과 그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 포함설 입장이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뭐냐? 그러면 법률상 이익에 대한 의미에서 학설이 좀 나누죠. 권리구제설도 있고요. 법률상 그 이익 구제설, 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적법성 보장설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보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 검토했죠? 그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즉 당해 처분의 그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직구, 외우라 그랬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와 반대로, 자,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자,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럼 문제 사안에서 갑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사안을 검토해 봐야 돼요. 자, 갑과 병은요, 관련 법령상 한 개소의 LPG 충전소 허가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개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할구역에는 한 개소 LPG 충전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에 대한 허가, 즉 병에 대한 허가는 곧 어떻게 됩니까? 타방, 즉 갑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어 있어. 소위 경원자 관계에 속하는데요. 즉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로 인하여 갑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영업의 자유와 소위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행정심파법 제13조에 따르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갑에게 갑은 을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한 청구인 적격 인정할 수 있겠죠? 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청구인 적격 문제. 청구의 이익이요. 청구의 이익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자, 갑이 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 LPG 충전소 영업에 관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노릴 수 있겠죠? 당연히 청구 이익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청구 기간 도가 됐다 이런 사유도 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청구 기간은 적법하다고 보여져요. 자, 사안에서 갑은 을시장의 병에 대해서 LPG 충전소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하는 거 결론적으로 적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하는 것 적법하다라고 결론 한 줄 딱 쓰면 됩니다. 2점 주겠죠? 1점 내지 2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얼만큼 잘 쓰냐. 네, 이 두 번째 목차 얼만큼 잘 써내려가냐. 가 포인트죠. 40점짜리. 적법성. 그 중에서 청구인 적격 얼마 잘 써냐. 그동안의 법률상 이익이 뭐냐. 학설 입장, 판례 입장. 그래서 갑의 청구인 적격은 결론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기에서 그죠? 점수가 다 몰려 있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사례형 2개 봤고요. 일단 행정사 실무법. 예. 뭐 쟁점이 많이 막 다양한 건 아니에요. 나올 만한 데서 나온다. 얼만큼 잘 사안을 포섭해서 적용하느냐에 여러분 고득점이 달려있다 이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사 그 2차 논술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공부 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도 이제 보시면서 바로 실전 연습 들어갑니다. 객관식도 그렇겠죠?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보고 이제 처음에는 모범 답안 보면서 쓰다가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서 모범 답안 안 보면서 쓴 연습하다가 그러다가 또 유사한 문제 또 안 보면서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사례 풀이 능력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나 똑같다. 공부 방법은 쇼터디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